당뇨병 진단 후 일부가 헤모글로빈 A1C를 비당뇨 수준으로 되돌린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수년간 혈당 롤러코스터를 겪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A1C 검사가 권장 범위에 든 적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우편으로 소포를 받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했습니다. 이 작은 센서가 제 당뇨병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줬어요. CGM을 사용하니 다른 방법보다 HbA1c 수치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알게 됐어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병 1형이든 2형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당뇨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당화혈색소 A1C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10단계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35년 넘게 당뇨병을 앓았고 수백 명의 혈당 개선을 도왔지만 의사는 아닙니다. 이 영상의 어떤 내용도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헤모글로빈 A1C를 낮추는 10번째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최근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법을 보여줬더니 한 달 전 전화로 톰, 정크푸드 먹으면 혈당이 300까지 오르는데 집에서 야채로 요리하면 괜찮아 라고 하더라고요. 정크푸드를 끊으면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좋아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손가락을 찔러 순간 혈당만 검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혈액을 채취해 헤모글로빈 A1C 검사를 진행하며 이로 지난 3개월간 혈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1C 수치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고 싶다면 다음 A1C 검사를 받기 최소 60일에서 90일 전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9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A1C 검사 결과는 단순히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A1C 수치를 개선하려면 목표 혈당 수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1C가 9%면 최근 3개월 평균 혈당이 약 212 mg/dl입니다. 참고로 그 수치가 높으니 더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A1C가 8%면 평균 혈당이 약 183 mg/dl임을 의미합니다. 그게 더 낮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공식 A1C 목표치는 7% 미만이며 이는 3개월 평균 혈당이 155 mg/dl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현재 목표는 개인의 상황과 의료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나 의료진이 개인별 목표 혈당 수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 A1C 목표는 5.5%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수치입니다. 즉, 제 목표 평균 혈당은 112 mg/dl입니다. 쉽진 않지만 이 연속 혈당 측정기 스크린샷처럼 지난 7일간 제 평균 혈당은 116 mg/dl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약간 높네요. 즉, 앞으로 몇 주간 A1C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8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HbA1C를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밤사이 혈당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하루 7, 8시간 자며 이는 HbA1C 결과에 반영되는 전체 시간의 약 3분의 1입니다. 밤새 혈당을 목표 범위로 유지하면 HbA1C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뇨병 환자에겐 밤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밤 혈당이 높거나 낮을까 걱정된다면 밤사이 혈당을 잘 조절할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효과 좋았던 방법 몇 가지 소개합니다. 저는 야채, 식이섬유, 통곡물, 콩류,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가벼운 저녁을 즐기며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도 꼭 추가합니다. 저는 피자, 크림 파스타, 튀긴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밤새 혈당을 높게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잘 맞는 방법은 저녁을 오후 7시 이전에 일찍 먹는 것입니다. 늦은 밤 간식을 피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혈당이 약 180 mg/dl로 안정되고 혈액에 활성 탄수화물이나 인슐린이 없는 상태로 잠자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외부 인슐린 주사 시 장시간 지속 기저 인슐린을 적정 용량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그래야 하듯이 연속 혈당 측정기 이를 사용한다면 저혈당 및 고혈당 알림 기능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을 깨워줄 수 있습니다. 저는 밤에 알림 때문에 깨지 않으려 저녁 루틴을 더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저는 밤새 푹 자고 아침에 혈당이 80, 120 mgdl로 유지되며 에너지 넘치게 일어나고 싶습니다. 밤중에 알림이 울리면 잠이 방해받아서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음날 혈당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헤모글로빈 A1C를 낮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A1C 수치가 높은 주된 이유는 잘못된 음식 선택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느낀다 해도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를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미국 표준 식단은 당뇨병의 친화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표준 식단은 탄수화물이 매우 많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A1C 수치를 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탄수화물은 주요 문제는 대형 식품 회사들이 과도하게 가공된 탄수화물과 지방을 판매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가게에서 파는 대부분의 물건은 멋진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사실 유해합니다. 대형 식품 산업의 또 다른 문제는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이 특정 식단으로 당뇨병 완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세요.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마세요. 탄수화물을 많이 드세요. 저지방 식사를 하세요. 지방을 전혀 먹지 마세요. 지방을 많이 드세요. 식물성 음식만 드세요. 단백질 충분히 드세요. 더 많이 드세요. 고기를 드세요. 고기만 드세요. 하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식단이나 계획을 권하며 결국 프로그램 등을 팔고 싶어 해요. 저는 특정 식단 홍보 프로그램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개선을 원하시면 좋은 음식만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제 혈당 조절의 가장 큰 변화는 첨가된 설탕, 트랜스지방 등 인공 성분이 든 가공식품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균형 잡힌 식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채소, 콩류, 달걀을 많이 먹지만 좋은 음식들을 굳이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빵, 과일, 살코기, 다크 초콜릿 같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도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채소를 곁들인 식사가 맥도날드보다 혈당에 더 좋습니다. 일주일에 5번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하면 혈당과 헤모글로빈 A, ELC 관리가 훨씬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음식에 관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스스로를 너무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어느 정도 먹게 둡니다. 저는 과식하지 않을 뿐이고 지금 일이 도전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런 식사 방식이 일부에게는 아직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식단에서 쉽게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해로운 음식들이죠. 예를 들어 커피 크리머를 줄이거나 일반 초콜릿 대신 다크 초콜릿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겠죠.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나아가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정에 도움이 될 한 가지는 식품 라벨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식이섬유 많고 당분 포화 트랜스 지방 적으며 단백질 높고 첨가당 없는 제품을 고르세요. 이런 식품들은 혈당 상승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헤모글로빈 A, ELC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6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들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처음 저에게 연락할 때 거의 모두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식사 후 혈당이 크게 치솟는 현상입니다. 식사 전 혈당은 대체로 양호하며 180 mgdl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러나 식후 한두 시간 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매번 200이나 300대에 머문다면 그게 당화혈색소에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각 음식에는 혈당 지수가 있습니다. GI가 높으면 음식을 먹고 혈당이 더 빨리 오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의 GI에 대해 알아보고 가능하면 저GI 음식을 더 많이 선택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식사는 야채 샐러드, 단백질 또는 건강한 지방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전분, 과일, 단 음식 같은 고GI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면 식사 마지막에 디저트로 먹도록 하세요. 또한 세 번째로 식후 혈당이 60 mgdl까지 올라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 혈당 상승은 정상입니다. 혈당이 60 mgdl 이상 급격히 오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전 인슐린 주사 시 더 주의해야 합니다.
큰 혈당 상승은 인슐린 투여 시기 지연, 인슐린 탄수화물 비율 불일치, 탄수화물 양 5계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확인 후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제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낮추기 위한 5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해 전 저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팀을 이끌며 많은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주 압박과 촉박한 마감 기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상상하실 수 있듯이 이 일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라면 스트레스와 혈당이 상극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스트레스 많은 고객 미팅에서는 제 혈당이 200대로는 300까지 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로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일을 그만두고 당뇨 유튜브 채널을 전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더 여유롭고 재미있어요. 저는 이 일을 즐기고 스트레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변화를 했더니 갑작스러운 혈당 급증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많은 직장을 그만둔 후 혈당과 헤모글로빈 A, ELC 검사 결과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헤모글로빈 A, ELC 수치를 낮추려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꼭 직장을 그만둘 필요는 없지만 숙면을 취하고 하루에 명상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헤모글로빈 A, ELC 수치를 낮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A1C와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압도되어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게임을 바꿀 5분 루틴을 소개합니다. 제가 A1C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연속 혈당 측정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하나 구입해서 오늘부터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음식, 신체활동, 복용약물과 인슐린 용량까지 모두 정확히 기록해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을 기록하되 그 외에는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세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연속 혈당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 나온 그래프를 보고 그날 기록한 메모를 그 옆에 두세요. 이 5분 동안 잘한 점과 다시 하고 싶은 점을 찾으세요. 아침에 달렸거나 저녁을 가볍게 먹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던 점, 바꾸고 싶은 점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점심에 먹은 버거와 감자튀김의 탄수화물, 지방 함량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이 5분 리뷰의 가장 좋은 점은 완전한 초보자든 경험 많은 당뇨병 전문가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 리뷰를 가능한 자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5분은 제 하루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끼어들어야겠어요. 방금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자켓 소매를 내리다 연속 혈당 측정기 센서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정말 짜증나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센서를 더 단단히 고정해주는 스킨 그립 패치를 붙이지 않았거든요. 스킨 그립을 붙이고 있을 때는 이런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 보호를 위해 스킨 그립을 특히 더운 날이나 활동이 많을 때 사용해요. 이 회사는 프리스타일 리브레와 덱스콤 연속 혈당 측정기 패치를 다양한 피부색과 투명색 등 여러 색상으로 판매합니다. 이번 여름에 새 컬렉션이 출시됩니다. 아래 링크나 타입 1톡스 코드로 10% 할인 받으세요. 이 영상을 가능하게 해주신 스킨그립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의 시간이 5분 이상 필요하고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낸다면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이 높은 AA1C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당뇨병이 있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몸이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아 모든 인슐린을 주사로 공급해야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나 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을 만들 수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결국 인슐린 생성이 완전히 멈추게 되고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잘 정비된 기계처럼 최소한의 인슐린만 사용하면서도 혈당을 최적의 범위로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할 때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고 혈당이 내려갑니다. 저는 그걸 연속 혈당 측정기 그래프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슐린 감수성 증가는 운동 종류에 따라 2시간에서 최대 2일까지 지속됩니다. 달리기나 산책을 하면 혈당이 금방 떨어집니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낮추는 방법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혈당이 바로 안 떨어집니다. 인슐린 감수성 발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 항상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근력 운동을 한 후 밤이나 심지어 다음 날에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을 위해 최소 이틀에 한 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틀간 운동을 안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까봐 항상 노력합니다. 헤모글로빈 A, 1C를 개선하고 싶다면 다음 단계를 꼭 지키세요. 두 번째입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기사들을 읽었고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헤모글로빈 A, 1C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영상이나 기사들에서 정말 어이없다고 느낀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네 혈당 보조제를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 친구처럼 최근 FDA에 적발된 이유는 이 천연 보조제에서 처방약 성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혈당과 헤모글로빈 A, 1C 수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건 쉽지 않고 보충제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싶은 진짜 이유, 즉 여러분만의 왜를 찾게 되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른 모든 단계들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헤모글로빈 A, 1C 목표를 달성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헤모글로빈 A, 1C를 개선하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제 이유를 남길 테니 확인해 보세요. 서로에게 영감과 동기를 주길 바랍니다. 이제 1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어도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당뇨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모두 때때로 힘들어합니다. 제 경험상 혈당과 A1C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필요할 때 누군가와 연결해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채널 영상마다 그렇게 하려 노력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게 늘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블러드 슈가 아카데미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질문하거나 다른 당뇨인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여러분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혈당 관리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블러드 슈가 아카데미가 다음 달 첫 10-20명 그룹으로 시작됩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면 아래 링크로 등록해 주세요. 프로그램 시작 후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당뇨병과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헤모글로빈 A, 1C 수치 개선은 여정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여기 영상에서 여러분을 위한 30가지 혈당 관리 비법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클릭해서 꼭 시청해 보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